자, 오늘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 중에 평면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일단은 첫 번째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예요? 점, 선, 면, 등등등등 이런 것들. 점은 그냥 점이고 선은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원도 있고 막 이런 선들.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삼각형, 뭐 사각형, 뭐 이런 도형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도형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도형들이 있는데 그 도형들이랑 지금 뭐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은 거냐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와 여기는 얘네들의 연결고리를 지금 현재 만들고 싶은 거야.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방정식으로서 여기는 이 도형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방정식이 도형을 나타낼 수 있을까? 도형이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지금 요 두 개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배우고 있는 이 평면 좌표라고 하는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 쪽에서 배우는 도형은 그냥 평면 좌표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그 도형을 하나 어디다가 그냥 면에다가 뚝 올려놓고 요거에 대한 뭘 하는 거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중등의 도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고등 도형에서 갑자기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면 좌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등 도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일단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여기 X축을 잡아주고 여기 Y축을 잡아주고 여기에다가 이 좌표 평면 좌표라고 불리는 여기에다가 이 도형을 이렇게 얹어놓고 여기서 뭔가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잘 봐봐. 일단은 여기는 이 상황과 여기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얘랑 얘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도형과 여기 좌표 평면 위에 올라가 있는 도형은 뭐가 다르지? 일단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뭐가 달라요? 일단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냥 점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 여기 점이 하나 있었어. 그냥 점 하나 딱 저렇게 주어져 있는 게 있었어. 그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도 이렇게 점이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냥 저기에 점이 있는 거랑 여기에 점이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야. 너희가 지금 요 책상에 그냥 아무 데나 막 앉고 있잖아. 아무 데나 앉고 있잖아. 근데 너희가 앉은 책상에 이름을 내가 다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음식점 가면 몇 번 테이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음식점에서 만약에 내가 음식점의 사장이야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지금 승비가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뭔가를 시켰어. 그 다음에 지금 영진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뭔가를 시켰어. 그럼 나는 거기 있는 걔를 주방에 전달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서빙하는 분한테 승비가 앉아있는 테이블한테 뭘 주고 영진이가 앉아있는 테이블한테 뭘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근데 그거를 승비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어떻게 내가 묘사를 할 거야? 안경 쓴 여자애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찾아가 주세요. 아니면 안경 안 쓴 여자애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찾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때? 좀 불편하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놓고 뒤쪽으로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영진이가 앉아있는 테이블은 1번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테이블입니다. 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줄 수 있겠죠. 맞아? 승비가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3번 줄에서 3번 행에서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줄이.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냥 단순하게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랑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경우는 여기는 이 녀석의 위치를 내가 여기 있는 얘가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만약에 3이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이 길이가 2였어. 라고 한다면 이 점은 그 위치가 원점에서부터 3만큼, 2만큼 이동한 3,2라고 하는 점이에요. 라고 하는 요 녀석의 이름 자체를 정해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으면 얘네들은 상대적인 위치들만 내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는 점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녀석의 절대적인 위치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좌표라고 하는 거를 배웠을 때 장점은 그 점이라고 하는 게 위치가 딱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요 점 3,2라고 하면 거기는 걔는 무조건 얘라고 놓을 수 있고 만약에 2,5였어. 그러면 2,5가 되는 여기는 요 점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면 좌표가 우리한테 주는 의의는 뭐냐면 그 점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이름들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겠다? 도형을 바라보겠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생긴 요 선을 바라보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요 선을 바라보겠다. 이 선을 바라보겠다랑 여기는 이 선을 바라보겠다도 완전히 차이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봐봐. 이 선이라고 하는 걸 내가 표현할 때 여기 요 점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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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들을 내가 파악해서 거기 있는 개에 대한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면 거기 있는 개를 내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1이었을 때 얘가 2였대. 여기는 얘가 2였을 때 얘가 4였대.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3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6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가 각 9배씩 차이 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x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y라고 했을 때 우리는 y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좌표의 몇 배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x랑 y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을 거고 거기 있는 걔는 마치 어떤 느낌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의 방정식 중에서도 부정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이 도형에 있는 모든 점들을 내가 그 관계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면 거기 있는 걔가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해 집합들을 0,0부터 1,2 그다음에 2,4 등등등을 내가 하나씩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찍어서 전부 다 찍어버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도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오케이? 이 방정식의 해집합이 도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는 방정식을 토대로 뭘 만들 수 있어? 도형을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방정식을 도형으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여기는 이 좌표들의 이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에 좌표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등 때 배우던 느낌이랑 고등 때 배우는 느낌은 그 두 가지 느낌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 도형에서 여기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뭐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야 이런 걸로 배웠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도형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랑 여기는 요 점의 좌표랑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건 일단 처음에 점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을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원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그 도형을 이동하는 것까지, 도형의 이동까지 총 4가지의 주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점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게 좌표가 없었다고 쳐봐. 이게 점이 두 개가 있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 있는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궁금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 점 사이 거리가 궁금한데 내가 자가 있긴 한데 자가 하나 있는데 그 자를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만 될 수 있고 Y축에만 평행하게만 될 수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다시 이런 식으로 자를 못 갖다 대라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를 재고 싶으면 자를 이렇게 갖다 대서 길이를 재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 자의 구조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밖에 못 재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그런 가정이 있었을 때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내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못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알고 있지? 직각 삼각형이라는 녀석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를 열심히 구해서 여기는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4였어요. 여기는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두 개의 길이를 통해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준 여기는 요 녀석은 5가 될 겁니다. 라고 나는 이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럼 여기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얘들아 x1, y1이었어. 요 점의 좌표가 x2, y2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점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나는 현재 구하고 싶은 상황이야. 그럼 나는 이제 자를 갖다 댈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좌표들이 정해졌다는 거는 절대적인 위치들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겠어? 내가 어차피 구하고 싶은 건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x1일 게 분명하고 여기는 요 점의 x좌표가 x2일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요 길이는 x2-x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두 점의 좌표를 빼버리면 되잖아.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가 여기 있고 요 점의 y좌표가 여기 있다. 얘가 y1이 되고 여기가 y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얘에서 얘 뺀 y2-y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사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저 노란색의 길이는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요 녀석의 제곱 더하기 요 녀석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준 게 여기는 요 길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x2-x1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준 게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군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평면에 들어있는 두 점이라면 잘하는 도구가 필요했을 텐데 이제 우리는 좌표 평면 좌표라는 곳에 있는 두 점을 관찰한다고 생각했을 때 걔네들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고 있는 거니까 절대적인 위치를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자체로 그냥 얘가 하나의 뭐 역할을 하고 있어? 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x좌표의 차이만큼, 그지? y좌표의 차이만큼, x좌표의 차이랑 y좌표의 차이를 토대로 나는 여기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군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가 오늘 배우는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수직선상에서 여기 한 점이 있었고 여기 한 점이 있었어. 여기 3이 있었고 여기 7이 있었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 이 거리가 궁금해요 하면 7에서 3을 빼서 얘는 4가 됩니다. 라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가 5래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랍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요 거리는 5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니까 7이 됩니다.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일단은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면 얘가 x1이었고 얘가 x2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 거리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x2 빼기 x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거리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냥 P라는 점이 있어. 거기는 걔가 X1이라는 점이래.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있었는데 걔가 X2라는 점이래. 이렇게 수직선상에 두 개의 점이 있는데 PQ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됩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만 주고 있으면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지? 그래서 두 개를 뺀 다음에 마지막에 절대값을 하나 박아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길이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뺀 거에다가 뭐 해주면 돼? 절대값을 박아주면 돼. 로 수직선 사이 거리를 정의를 해놓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쨌든 이 절대값을 제곱해봐야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절대값을 제곱해봐야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얘의 거리는 이렇게 되겠군요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가 될 거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해서 x1과 x2 사이의 거리, 수직선상에서 거리를 생각한다면 여기는 x2 빼기 x1의 절대값 혹은 x1 빼기 x2
두 개 뺀 거의 절대값입니다. 어차피 이거랑 이거는 같은 결과가 벌어지기 분명하니까 요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원점은 뭐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얘를 빼도 되고 얘에서부터 얘를 빼도 되니까 x1 빼기 0의 절대값으로 그냥 여기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원래 뭐였어? 절대값의 정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넘어가서 요런 식으로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큰 거 작은 거 빼면 되니까 그냥 2라고 하면 되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5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얘에서 얘를 빼서 마이너스 5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그래서 절대값을 박아서 5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똑같이 이렇게 줬다면 얘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현재 궁금했던 거니까 x 좌표의 차이와 y 좌표의 차이에 각각 제곱의 합을 토대로 뭘 할 수 있겠어? 루트를 씌워줘서 여기는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이 이 공식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이 이 공식입니다. 일단 이 공식 자체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는 얘를 그냥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오케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저기는 쟤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렇게 두 점이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 식의 형태를 그냥 무조건 있잖아. 우리가 글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을 외워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단순히 진짜로 그냥 무슨 그림처럼 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외워야 된다라는 거는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기 얘를 외워주면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편한 정도가 아니라 활용도 잘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맨날 이제 수업하면서 진짜로 되게 그 쇼킹한 게 뭐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이거잖아.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외워주세요라고 전달을 하고 하루가 지났어. 이틀이 지났어. 다시 수업에 딱 들어와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뭐였지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운 걸 그냥 까먹었어.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외우나 선생님이 관찰을 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 그냥 루트가 있어. 그다음에 괄호 다음에 이게 x2였어. 그다음에 마이너스 x1이었어. 괄호를 닫아 주고 제곱을 할 거야. 그다음에 더하기를 한 다음에 다시 괄호를 열어 주고 y2가 있었고 마이너스 y1이 있었어. 괄호 닫아 주고 제곱을 할 거야.가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공식이었어. 라고 해서 그냥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무슨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 외우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외워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런 의미를 여기서 찾지 못하는 거야. 여기는 이 식이 일단 나왔던 이유 중에서 루트가 나왔던 이유는 뭐야? 루트가 나왔고 여기가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되었던 그 이유가 뭐니?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길이가 궁금했을 때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이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공식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가지고 얘 제곱입니다. 그럼 얘 값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한 거에 루트를 씌워준 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 거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x 좌표의 뭐가 되겠어? 차이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x2 빼기 x1이라는 요 녀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애시당초.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y2 빼기 y1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y좌표의 차이와 x좌표의 차이,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의 제곱들의 합의 루트를 씌워준 게 뭐였으니까 여기는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를 너희가 너무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거 다음에 적어야 저거 다음에 적어야 무슨 진짜 무슨 되게 어려운 알파벳 단어 외우듯이 그냥 A 다음에 B였어, B 다음에 F였어, F 다음에 뭐 C였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그냥 외우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영어 단어도 그렇게 외우진 않잖아. 그지? 뭐 접두사, 접미사 각각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게 아닌 것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가 있냐면 도형 파트 쪽에서 너희들이 힘들어 할 만한 요인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공식 암기에 있어요. 그 공식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생각조차를 안 했기 때문에 공식 암기가
잘 안 되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공식을 하나 봤어. 그럼 그 공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완전히 그냥 기본기로 나한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 가지고 이걸 알면 뭔가를 풀 수 있어요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냥 그거를 도구로서 하나 사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수예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목수야. 선생님 진짜 실제로 목수입니다. 실제로 목수인데 뭔가 내가 어떤 그 가구를 만들고 싶어. 요런 가구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일단은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르는 도구로서 우린 뭘 배워? 톱질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톱질을 가지고 우리가 간격을 맞춰서 자를 거지. 그냥 아무 데나 막 자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톱질이라는 그런 도구를 내가 익혔다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그냥 단순하게 톱질이라는 거 의미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톱질이라는 걸 익힘으로써 해서 나는 간격을 딱딱딱 맞춰서 톱질을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걔네들을 다 잘라서 갖다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드릴질을 해 가지고 뭔가를 조립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도구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야.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기 있는 쟤를 통해서 해석을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얘는 기본기로서 알고 있어야 되겠지. 문제에서 저기는 쟤처럼 "이거 잘라 주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톱질하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톱질은 디폴트로 잡혀 있어야 되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다양한 연출들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 파트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일단 첫 번째 상황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요 정도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 저기는 저 공식이 저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 해석을 정확하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보기 2번. 두 점 사이 거리를 단순하게 구해 주세요라는 아주 심플한 문제. 얘는 그냥 뭐야? 톱질을 해 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딱 보고 나서 너무 공식에 연연할 필요 없이 그냥 공식이 뭐랬지? 루트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에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루트에다가 뭐야? 4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 더하기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계산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 자체가 나왔던 배경을 다시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결국 이건 뭐라고? 여기는 x2 마이너스 x1을 이게 한 덩어리로 해석하면 얘는 x 좌표의 뭐야? 차이예요. 여기는 얘는 뭐겠어? y 좌표의 뭐가 되겠어?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 있는 얘만 바라봐봐. 딱 두 개만 바라봐봐. 쟤는 몇 차이 나요? 누가 봐도 2 차이 나죠. 됐어? 그럼 얘는 당연히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바라보세요. 몇 차이 나나요? 쟤는 4 차이가 나네요. 그죠? 4 차이가 나니까 얘는 4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게 2 차이 나는구나. 얘가 4 차이 나는구나. 얘가 2 차이 나고 얘가 4 차이 나는구나. 이 길이가 궁금한 거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답이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긴 얘도 마찬가지. 몇 차이 나? 4 차이 나고 3 차이 나. 그럼 얘는 4 차이 나고 3 차이가 나네? 얘는 그럼 당연히 5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리 그냥 공식 쓸 필요도 없이 얘는 무조건 5가 됩니다. 왜? 우리는 3대 4대 5라는 피타고라스의 수를 하나 외우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냥 너무 공식에만 의존하는 것도 안 좋고. 그러면 그 공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잘 봐봐. 지금 이렇게 줬어. 첫 번째 문제에서. 얘는 수직선상에서 장난을 치고 있대. 그죠? 수직선상에서. 요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이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만족합니다라고 주어져 있었어.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구해 주세요래.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상황 일단은 요 AC라고 하는 걸 관찰해 봐. AC는 A점과 C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저 거리를 식으로 환산을 해주면 X에서 마이너스 3을 뺄 거니까 이렇게 될 건데 사실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하나 무조건 뭐 해달래매? 박아달래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겠구나.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X에서 빼기 3을 한 거에 절대값을 박아주세요가 될 거고 거기에 몇 배를 해준 게 2배를 해준 게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방정식,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 1차 방정식 쪽에서 했던 얘기니까 여기까지 식만 마련해 놓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줍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얘랑 얘 사이 거리가 10입니다.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얘랑 얘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라고 그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달라고? 그럼 얘랑 얘 차이는 1 차이 나고 얘랑 얘 차이는 A 차이 나니까 1제곱 더하기 A제곱에 루트 씌워준 게 지금 루트 10이라는 소리겠네. 그러면 얘가 10이라는 소리니까 A제곱은 9가 되겠네. 양수 A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알겠죠? 다시 봐봐.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해석들이 다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고. 그죠? 일단 문제 난이도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너무나 너무나 쉬운 느낌이지. 됐어? 왜? 지금 우리 톱질을 하나 배웠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자르는 거. 단순하게 자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고 있는 중이야. 나중엔 그거 가지고 뭘 만들 거야? 우리는 가구를 하나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도구들과 합쳐서. 그래서 도형 파트가 어려워지는 거야. 넘어가 보자. 쭉 넘어가. 요런 문제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잘 봐봐. 우리가 단순하게 있잖아.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저기는 쟤를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거든. 오케이? 다시 잘 봐봐. 우리가 다시 x1, y1이 있고 x2, y2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공식으로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은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이 녀석의 식을 보고서 이 식을 보고서 우리는 이거는 지금 x1, y1과 x2, y2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식이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겠다는 소리냐면 이 식의 구성을 딱 보는 거야. 딱 봤더니 x2, x1, y2, y1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x2, y2라는 점이 있었을 거고 x1, y1이라는 점이 있었을 텐데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제곱해서 더하고 있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군요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먼저 관찰을 해보자. 루트에 지금 a-2의 전체 제곱 더하기 b-1의 전체 제곱. 여기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를 떠올려 본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a, b와 2, 1 요 두 개의 점이 있을 텐데 요거 두 개의 거리를 의미하는 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떤 의미를 갖겠어? 얘는 a, b가 있었을 거고 0, 0 사이에 뭐가 됩니다?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했을 때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줬는데 여기 0, 0이라는 점이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2, 1이라는 점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a, b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a, b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지금? 얘부터 얘까지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건 뭐예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이 궁금해. 라는 요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궁금하군요로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럼 이 a, b라는 게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고 a, b가 여기 있었다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니까 점점 길어지네 뭐 이런 느낌이야. 짧아지려면은 이 선분 위에 여기에 어딘가에 a, b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면서 그 이 길이가 현재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A, B를 내가 막 움직여 보다가 여기는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일직선상에 있는 어떠한 점이 A, B여야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면서 두 개 더한 값이 최소가 됩니다. 즉, 이 길이가 뭐가 됩니다?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얘는 2 차이 나고 1 차이 나니까 2 차이 나고 1 차이 나니까 루트 4 더하기 1이 되면서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공식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단순하게 그냥 무슨 그림 보듯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괄호 다음에 x 다음에 2는 작게 쓰랬어. 그다음에 뭐 1, 빼기 다음에 x 다음에 1은 작게 쓰랬어. 그다음에 괄호한 다음에 2는 위에다가 작게 쓰랬어. 이런 식으로 뭔가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뭔가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 가면서 기하학적 의미와 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개가 자연스럽게 그 해석이 왔다 갔다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돼야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자유롭게 해석을 하고 뭔가를 만들 수 있어.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까지 일단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다시 정리를 해줄게.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배웠던 거의 핵심은 결국은 뭐였어? 두 점이 있어. x1, y1, x2, y2가 있어.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선생님이 지금 몇 분 동안 떠든 거야? 31분 동안 떠들었던 핵심은 결국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활용해서 뭐 할 겁니다?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가볼게요. 그래서 2번 문제 가보자. 자, 일단은 두 점이 있대요. 두 점 A랑 B가 있는데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축 위에 있는 점을 구해주세요. 이 점을 나는 몰라. 얘를 구하고 싶어. 이거 모르니까 가정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A, B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문자가 두 개인 것보다는 하나인 게 좋을 거고 그지?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식의 개수를 생각해 봐도 지금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즉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라는 식을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 당연히 변수를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풀려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떤 정보를 준 거야 나한테? P점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라고 줬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얘는 굳이 B라고 놓을 필요 없이 얘는 0이라고 놔도 괜찮겠네요. 그죠? X축에 있는 점은 Y좌표가 항상 0일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A-3의 전체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랑 0의 차이는 2니까 2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얘는 A-1의 제곱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4의 거리는 4니까 4의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돼 있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양변 제곱해서 A값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느낌으로 풀면 되겠지. 어려운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라고 한다면 Q점의 좌표를 뭐라고 두면 되겠어? 0,A입니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구나 라는 흐름만 잡아주면 돼.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자 y는 x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어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는 x 위에 있는 점 P라고 하는 이 녀석은 내가 A, A라고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 문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얘랑 얘 사이 거리랑 얘랑 얘 사이 거리를 통해서 두 개 같아요를 통해서 A 값의 A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소리.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A, B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 위에 있는 점이라고 준 거거든 지금. 얘 위에 있는 점. 그지? L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이 A 더하기 뭐야? 3B는 12예요라는 식이 하나가 주어질 테니까 여기서 식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식 하나가 나오니까 문자 두 개의 식 두 개로서 우리는 연립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 요것만 간단하게 하나 보여줄게요. 일단은 자 여기서부터 뭐라고 했어? A까지 거리래. 여기서 A까지 거리는 A-4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야. 루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의 루트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온다는 소리고 양변 제곱을 해버리면 여기서 A제곱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그 다음에 B제곱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B 플러스 4 라는 식이 나오면서
얘랑 얘랑 연립해서 내가 A랑 B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끝까지 안 풀어도 되겠지. 얘는 이제 1차,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당연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다음, 마플 특강 11번에 나와 있는 외심, 외접원 이런 이야기들. 요건 당연히 너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선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텐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쓱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라는 상황이 든다면 다시 읽어보면서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외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 거지 안 중요해서 넘어가는 건 아니야. 됐어? 넘어가. 다음 쭉 넘어가서 개념팀 3번으로 가보자. 이번엔 뭐라고 줬나 한번 관찰을 해봐요. A, B, 그 다음에 X축 위에 임의의 점, 얘를 뭐라고 놓을까? A, 0이라고 놓을까? 에 대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이 궁금하고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그냥 단순하죠. 그냥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A-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거야. 루트가 될 거야. 그 녀석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루트는 벗겨버리도 되겠네. 이런 느낌이고요. BP의 제곱은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A-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의 뭐가 궁금하다고 지금 현재 최소값이 궁금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럼 얘는 A에 대한 2차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 함수로서 해석을 해서 얘는 2A 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A 플러스 4에다가 9에다가 16에다가 1이죠. 여기 25에다가 5니까 30이 될 거야. 요 녀석의 최소값이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얼마니까? 대칭축이 3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답이겠구나.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3 더하기 30으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때의 점 P의 좌표는 A 값이 뭐였을 때 상황이니까 3이었을 때 상황이니까 얘는 3,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도구를 그냥 이용한 것뿐이고 그렇게 이용해 봤더니 그 식이 뭐가 됐으니까 A에 대한 2차 식이 됐으니까 그 2차 식의 최소값이 궁금했던 거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 거기 있는 걔를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이것만 알고는 얘를 당연히 못 풀겠죠. 됐어? 왜? 2차 함수,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던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모른다면 풀 수 있을까? 당연히 또 못 푸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 알아야 되는,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건 다 알아야만 풀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기하 파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좌표 평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앞에 거랑 완전히 연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요런 느낌. 대신에 나머지 좀 비슷한 좀 그 전 거보다 좀 편한 느낌으로써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서 4번으로 한번 가 봅시다. 4번. 자, 여기 있는 얘 꼭지점. 이거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세변의 길이를 구하고 삼각형의 모양을 말해 주세요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삼각형의 모양 결정을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했을 때 얘들아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6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 6개의 요소. 그러니까 삼각형이 6요소라고 해서 6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 6요소가 뭐냐면 그냥 변 3개와 각 3개라고 해서 얘는 A, B, C와 A, B, C 이렇게 총 6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들아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려면 뭘 가지고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을까? 준서야. 삼각형의 모양이 궁금해. 그러면은 저 6개의 요소 중에서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직각이야. 그럼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각의 크기가 같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 각의 크기가 다 같아.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변의 길이를 가지고.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에요. 그다음에 두 변의 길이만 같았으면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다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아지면은 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즉 길이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과 길이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토대로 생각한다면 얘는 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싶을까? 길이를 가지고 생각하고 싶을까? 당연히 길이를 가지고 생각하고 싶겠죠. 왜? 두 점 사이 길이 구하는 걸 배웠으니. 오케이? 그래서 내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항상 각 변들의 변들의 길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해주세요. 자, 여기서 A, 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2 차이 나고 4 차이 나죠? 그러면은 4 더하기 16이 되면서 루트 20이 되겠네. 2 루트 5가 되겠네. 이것도 다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냅둬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 얘는 얘랑 얘 사이 2 차이 나고 6 차이 나네. 그지? 얘는 2 차이 나고 6 차이가 나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는 루트 뭐가 돼? 40이 됩니다. 그 다음에 CA의 길이를 조사해봐. 그럼 얘는 요거랑 요거 4 차이 나고 요거랑 요거 2 차이 나지. 그러니까 얘는 16 더하기 4가 되면서 루트 20이 되겠네. 그럼 딱 봤을 때 이거 두 개 같아. 이등변이야. 그런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한 게 또 예제곱이 되네. 그지? 그러니까 직각이야.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한다. 이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나오는 건 파포스 정리 또는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이건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배웠던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여기는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잘 봐봐.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두 가지만 딱 생각해보자. 사실은 이게 세 개가 있긴 하거든. 세 개가 있는데 하나의 꼭지점에서 다른 대변에다가 하나의 꼭지점에서 대변에다가 하나의 꼭지점에서 대변에다가 그을 수 있는 선은 몇 개 있을까? 를 생각해봐. 그을 수 있는 선은 사실상 개 많죠. 아무데나 막 그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 중에서 이름이 붙어 있는 선은 총 몇 개가 있냐면 세 개가 있어요. 오케이? 다시. 이름이 붙어 있는 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중선이라고 하는 거. 중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얘와 얘의 중점에다가 이렇게 내린 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졌을 때 이렇게 내린 이 선을 가지고 우리는 중선이라고 불러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이름 붙어 있는 선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많이들 하는 거 있잖아. 뭐 내려라. 수선에 발 내려라. 수선. 얘는 수직으로 내린 선이라고 해서 수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이 선의 이름은 수선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이 있는데 또 하나의 선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각을, 네 각을 이렇게 이등분해가지고 이등분해서 만들어진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은 뭐라고 부르냐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지금 봐봐. 여기서 중선을 그었을 때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지? 그다음에 이게 여기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은 엄연히 다른 선이야. 오케이? 왜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각각 따로 붙어 있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다른 선. 그러니까 여기 한 꼭지점에서 변해 내릴 수 있는 그 선들 중에서 이름이 특별히 붙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물론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이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고 또 외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내각의 이등분선만 생각할 거야. 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중선이라는 게 나왔으면 중선 가지고 장난칠 때는 중선 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장난치게 될 거고요. 중선 정리. 여기는 얘를 다른 이름으로 파푸스 정리 혹은 파포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파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냥 이 영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떤 교재는 파푸스라고 하고 있고 어떤 교재는 파포스라고 하고 선생님 파푸스라고 있는데 파푸스 정리라고 붙어 있는 요 녀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게 하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선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요 선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이 선을 너희가 보게 된다면 너희는 여기 얘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 놨으면 좋겠어.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그냥 중선 정리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기는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는 요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요 길이 여전히 C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갖게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파퍼스 정리, 중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길이를 c라고 하고 여기는 요 길이를 d라고 한다. 이때 a 대 b가 c 대 d라고 하는 비율 관계가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적용체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다. 라고 불러요. 됐습니다. 요건 너희가 닮음했을 때 배웠을 거고 요건 피타고라스 정리 쪽에서 배웠을 거예요.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한 증명을 지금 해주세요. 얘에 대한 증명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증명 간단하게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좌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상황 자체가 좀 더 어떻게 되냐면 좀 더 편해지는 상황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도형을 그냥 있는 도형 자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좌표라는 걸 도입해 버림으로써 우리는 각 점의 이름들을 말해 줄 수 있어.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인데 여기는 요 점의 좌표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넣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 내가 c, 0이라고 둔다면 요 점의 좌표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c, 0으로서 가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 점의 좌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요 점을 원점으로 x축, y축을 그어주는 방법이었을 거야.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딱 그어놓고 내가 여기서 AB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AB의 길이, 얘에서 얘 사이의 거리는 A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AC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긴 얘는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열심히 계산해 보면 A제곱 두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제곱 두 개 나옵니다. 그리고 C제곱 여전히 두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EAC랑 마이너스 EAC가 되니까 걔네들은 사라져서 결국 얘는 계산 결과가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뭐였어? 현재 좌변이었어. 좌변을 열심히 계산해 봤더니 요 녀석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변은 시작이 2배였죠. 그리고 AM의 제곱. AM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BM은 뭐야? 요 길이죠. 근데 요 길이는 0에서 C를 뺀 거니까 C잖아. 그지? C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됐네. 그러면 여기는 얘가 우변, 여기는 얘가 좌변. 아, 두 개 서로 뭐하군요? 같군요. 증명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저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런 중선이라는 걸 너희가 발견했을 때 그 중선을 가지고 여기 있는 요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나요? 저기는 쟤를 떠올릴 수 있나요? 라는 사실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고.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봐봐. 2번 문제 가보자. 여기서 이런 문제를 너희가 봤어. 이런 문제를 딱 봤어. 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궁금하대? BC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궁금하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 선이 무슨 선이거든? 중선이거든. 여기는 요 선이 중선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 하나를 A라고 둔다면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 2배의 A 제곱에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이 됩니다. 4 곱하기 5니까 20이 되겠죠. 라는 사실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겠어? A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BC의 길이는 2A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중선 정리를 모르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되게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구나.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좌표 대충 잡아놓고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이거 풀어볼 때는 나중에 숙제할 때는 얘를 A, B라고 잡고 요렇게 X축, Y축 잡아서 요 점의 좌표를 C, 0으로 잡으면 얘는 2C, 0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C, 0이 되겠지. 그래서 모든 점의 좌표 얘는 0, 0이 될 거야. 그를 통해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랑 이거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답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증명은 저런 식으로 놓고 그냥 풀어버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증명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소리예요. 여기 도형에서는.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테마. 30분 남았는데 30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볼게요. 이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오늘 해주면 돼. 오늘 배우는 건 이쪽에다 딱 정리해서 너희들 그 스샷 찍어서 보내놓을게. 알겠죠? 자, 내분점이랑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잘 봐봐. 요렇게 지금 수직선이 하나 있는데 등 간격으로 내가 이렇게 등 간격으로 이렇게 몇 개 점들을 잡아서 여기는 요 점을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고 D라고 하고 E라고 하고 F라고 하고 A, B, C, D, E, F,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분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주고 싶어요. 분점. 분점에 이제 내분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엔 외분점이라는 게 있는데, 내분점은 뭐고 외분점은 뭘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야. 됐어? 그럼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A2라고 하는 어떤 선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보자. A2에서, 여기는 요거에서 D의 의미는 과연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 다시. 나는 지금 A2라고 하는 여기는 이 선분을 관찰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뭐가 D라고 하는 점은 어떤 의미의 점인지를 관찰해 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선분에서 A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E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딱 3대 1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점이잖아. 그리고 이 A, B, A2라는 선분을 나눠주고 있는 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2를 3대 1로 내분한 점입니다. 로 우리가 D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D가 있었어. AD에서 D 말고 D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승재야, 뭘까? 음, 그렇지. AD를 몇 대 몇으로? 음, AD를 1대 2로, 그지? 1대 2로 뭐 한 점? 내분한 점. 됐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영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이 현상 자체를 이렇게 말하기로 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내분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A, B를 해볼게. A, B라는 선분이 있어. 여기에서 D의 의미는 뭘까?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은 A, B라고 하는 요 선분, A, B라는 요 선분을 기준으로 요 D라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나 이거에 대한 생각인데 얘는 A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나? 3 차이 난다면 B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 차이가 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똑같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 B라고 하는 얘를 3대 2로 나눈 점이긴 한데 어떻게 한 거야? 얘는 바깥쪽에서 나눈 점이다라고 해서 외분한 점입니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해됐어?
알겠나요? 그냥 이렇게 말하기로 한 거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약속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영진이 됐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도대체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봤으면 좋겠어. A랑 B가 있잖아. D라고 하는 A에서부터 D까지 A에서부터 D까지를 관찰해 주세요. 길이가 3 이야. B에서부터 D까지를 관찰해 주세요. 길이가 2 입니다. 그러니까 A, B라고 하는 거 A에서부터 3만큼, B에서부터 2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나눠져 있는 점인데 이 선분의 바깥쪽이잖아. 이 선분의 안쪽이 아니라 선분의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에서 나누고 있는 점이다라는 의미에서 외분점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똑같은 표현을 A, B에서 똑같이 다시 똑같은 이 표현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번에는 잘 봐봐. BA를 어떻게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BA를. 이거 봐봐. 이번에는 여기가 앞에가 B잖아. 아까는 A, B였고 이번엔 BA였잖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B에서부터 D까지의 거리랑 A에서부터 D까지 거리를 써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B에서부터 D까지 거리는 2가 되고 A에서부터 D까지 거리는 3이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 대 3으로 외분한 점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외분한 점이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번에는 DF를 해보자. DF에서 B의 의미는 뭘까? DF라고 하는 요 선분에서 B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2칸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4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2 대 4의 비율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2 대 4는 어차피 1 대 2가 되는 거니까. 됐어? 여기는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여기는 얘는 DF라고 하는 얘를 몇 대 몇으로? 1 대 2로 무한 점입니다. 외분한 점입니다. 들어오세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외분점이라는 거랑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 자체를 너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오케이? 외분점이랑 내분점의 의미를 너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괜찮아? 오케이? 됐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A라는 점이 있어.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에서부터 M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N만큼 해서 얘 길이의 B들이 각각 M 대 N이 되는 그런 상황의 점을 P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을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뜻인 거고요. M 대 N 내분점 이렇게 부른다. 라는 뜻이고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말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겠어? BA를 N 대 M으로 내분한 점입니다라고 표현해도 당연히 괜찮겠죠. 이 점을 T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왜? 그냥 순서가 이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비율을 그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써준 안에서 나눠져 있는 점이다라는 의미가 내분점의 의미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여기가 A였고 여기는 얘가 B였어.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M 그 다음에 요렇게 N이 돼서 여기는 요 점을 Q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요 거리의 비가 M 대 N이 되는 요런 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 Q라는 점은 A, B를 뭐 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어? M 대 N으로 뭐 한 점? 외분한 점이 Q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얘가 m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n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점을 마찬가지 Q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입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이해돼? 그냥 길이 B가 M 대 N이야. 그런데 첫 번째 상황은 지금 뭐가 더 큰 경우야? M이 더 큰 경우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N이 더 큰 경우야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그 내분점과 외분점의 위치가 어디에 잡히는지 봐봐. 지금 나는 AB라는 선분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어,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 궁금했는데 그 M 값이 N보다 더 크다는 거는 A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B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가 더 멀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뭐가 잡힐 수밖에 없겠어? 외분점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n 값이 더 커서 m이 더 작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더 짧아. 얘의 거리가 더 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일 때는 어디에? 이쪽에 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A, B에서 A에 가까운 쪽에 외분점이 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외분점의 위치가 그게 m의 크기랑 n의 크기에 따라서 얘는 두 가지 형태로 잡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은 이렇게 용어 정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우리는 그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좌표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러 갈 건데 봐봐. 내분점부터 해보자. 내분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A라는 점인데 얘가 X1이라는 좌표야. 여기는 요 점이 B라는 점인데 얘가 X2라는 좌표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됐어?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인 내분점의 좌표가 궁금해요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요 점의 좌표 모르니까 잠깐 A라고 이렇게 놔볼게. 됐습니다. 난 지금부터 A가 궁금한 거야. 저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건데 그냥 정보가 뭐밖에 없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에요 라는 정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는 A 빼기 X1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2 빼기 뭐가 되겠어? A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 대 얘의 비율이 M 대 N이군요 라는 사실을 나한테 그냥 단순히 전달해 준 것뿐이니까 요렇게 식 하나 만들어서 N배의 X2-A는 N배의 A-X1입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내가 뭘 구하고 싶다고? A 값이 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A가 있는 것들을 한쪽으로 싹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A가 없는 것들을 한쪽으로 싹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식을 정리해주면 자 여기에 지금 NA가 있고 마이너스 MA에서 얘가 넘어가게 되면 얘는 M 더하기 N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이어서 여기 있는 얘가 다시 이번에는 mx2와 그 다음에 nx1에 마이너스 붙은 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는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궁금했던 그 a 값은 뭐가 됩니다? m 더하기 n분의 얘는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로써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배울 공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을 내가 x1, 요 점을 x2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다?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틀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m 더하기 n, m 더하기 n 똑같이 쓰는데 m 더하기 n을 똑같이 써주는데 m과 반대쪽에 있는 얘랑 얘랑 곱해서 이쪽으로 가고 얘랑 얘랑 곱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공식이 하나 완성되는 거야. 그 내분점을 구하고 싶으면 저 공식대로 정확하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물론 공식 없어도 풀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에서 시간이 너무 모자라.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외분점도 그럼 구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외분점도 구하는 방법이. 요게 똑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x1, A라는 점이 있었고 여기가 B, 여기 x2라는 점이 있었어. 요 점 Q라고 생각했어요. 요 점이 나는 궁금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 대 얘가 현재 M 대 N이라는 소리인 거잖아.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똑같이 어떤 식을 쓸 수 있겠어? 얘에서 얘 뺀 거 A 빼기 x1 대 A 빼기 x2가 M 대 N이 된다라는 이 식을 토대로 똑같이 정리해서 요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버리면 얘는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요 녀석의 공식, 요 녀석 다시 요거를 공식화시키면 m 빼기 n 분의 뭐가 됩니다? mx2 빼기 nx1이 됩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는 요 플러스 돼 있는 걸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외분점의 좌표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 너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내분점이라든지 외분점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오케이? 어떤 위치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 있는 걔를 구할 때 사용하는 이 공식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됩니다? 됐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자, 이건 지금 수직선상에서 장난친 거잖아, 얘들아. 그죠? 좌표 평면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요 점이 A였어. 여기는 요 점이 B였어.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는 얘가 M 대 N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결국 요 점의 좌표가 X1이고 요 점의 좌표가 X2인데 여기서 수선의 반을 내려버리면 여전히 얘가 M 대 N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 점의 X좌표인 요 녀석은 M 더하기 N분의 뭐가 되겠어? MX2 더하기 NX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Y1이고 여기는 얘가 Y2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은 여전히 얘랑 얘가 M 대 N이 될 테니까 요 점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뭐가 되겠어? Y2 더하기 N Y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 아유, 정신없어. 다시 마무리해 볼게요. A라는 점이 x1, y1이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x2, y2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는 얘를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 됩니다. 라고 해서 X좌표 가지고 한번 내분점, Y좌표 가지고 한번 내분점을 구해주면 돼.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다음 똑같이 여기 얘를 M 대 N으로 뭘 해주면 M 대 N 외분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외분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M-N분의 MX2-NX1, M-N분의 MY2-NY1, 2-NY1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내분점, 외분점, 공식까지 우린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A, B의 중점이 궁금했어 라는 상황이었다면 그 중점이라는 거는 1대1 내분점을 중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테니까 1111을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로서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되게 어때? 복잡하게 생겼어. 이 공식 자체를 일단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총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뭐야? 여기는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중선 정리, 그 다음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수선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다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두 점을 줬을 때 두 점을 가지고
내분점과 외분점과 중점 정도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까지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어?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 여기 C라는 점이 또 있어서 얘가 x3, y3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을 구해주세요. 무게 중심을 G라고 했을 때 그 G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되고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세 개의 x좌표들의 평균, y좌표들의 평균이 됩니다. 라고 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공식까지 저렇게 총 이 칠판 반쪽으로 써있는 저만큼을 다 머릿속에 넣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저 공식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야 얘네들은 아까 설명했지만 뭐라고요? 그냥 하나의 도구들일 것뿐이라고. 톱질, 뭐 드릴질 그냥 이런 도구일 뿐이야. 저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암기할 내용이 꽤 많죠. 저기는 저만큼은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해서 완전히 머릿속으로 집어넣어 놓고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자연스러운 뭘 하는 거냐면 해석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공식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로 들어가서 봐봐. 그냥 단순해요. 내가 수직선상에서 A가 2고 그다음 B가 7이었을 때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대. 그럼 P점의 좌표는 뭐겠어? 3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7, 21 더하기 2에다가 2, 4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됩니다?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냥 5가 됩니다. 그러니까 P점의 좌표는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죠? 마찬가지로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으니까 3-2분의 3 곱하기 7이 되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면서 얘는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21 빼기 4가 되니까 1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Q점의 좌표는 17이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 뭐가 궁금했다? 중점의 좌표가 궁금했다. 그러면 얘랑 두 개 평균값이니까 두 개 더하면 22니까 중점 M의 좌표는 1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 공식을 뭐 해주세요?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다음 그 공식대로 저기는 쟤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냥 이 정도밖에 없어. 됐어? 근데 이게 다음 시간까지 얘들아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너희가 오게 되잖아? 그럼 공식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잖아? 그럼 그거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공식을 먼저 다 외워놓고 얘들아 너희가 한 번씩 그냥 대입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들을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안 풀리는 거고. 내가 이게 안 풀린다 싶으면은 공식 암기가 잘 안 돼 있구나. 다시 한번 외워놓고 그걸 가지고 활용해 가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 외워요. 안 외워놓고서 막 문제만 풀려고 해. 그러면서 나중에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봤어. 오케이? 그냥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아예 그 방법들이 다 있는데 그 방법들 알려준 상태에서 문제도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문제를 낸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상황 정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 지금 첫 시간에 어려운 막막한 느낌.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첫 시간에 느끼는 막막함은 어떤 느낌일 거냐면 '아우 씨 공식 더럽게 많네.' 그냥 이런 느낌일 거야.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시간에 만약에 이게 다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됐을 때 느끼는 막막함은 '지금부터 나는 1도 모르겠어.'로 바뀝니다. 갑자기 두 번째 시간부터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느낌을 겪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자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뭔가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됐어? 일단 적어놓은 공식은 진짜 빠듯하게 빡빡하게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봅시다. 자, 요렇게 주어져 있고 요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C의 좌표를 구해 주세요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선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도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례식이라고 하는 식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밖에 익숙하지 않잖아. 근데 사실은 얘들아 A, B, C, D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똑같이 비례식이야. 얘가 무슨 의미야? 이걸 의미하는 비례식이야. A 대 B는 C 대 D예요. 이런 뜻이 됩니다. A 대 B는 C 대 D예요. 오케이? 다시 요 식에서 우리가 A 대 B는 C 대 D예요라고 읽기도 하지만 A 대 C는 B 대 D예요라고 읽기도 하죠. 맞아? A 대 C는 B 대 D예요.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주는 의미는 얘 대 얘가 얘 대 얘입니다. 라는 뜻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A, B 2분의 BC가 됩니다로 형태 이렇게 잡아주잖아. 그럼 얘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냥 비례식으로서 이게 비례식이구나. AB 대 BC가 1대 2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야. 됐어? 그러면 봐봐.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해 볼게. 여기에 점 A를 잡았어. 이거 마이너스 2, 뭐야? 마이너스 1이래. B점을 대충 잡았어. 5,2라고 여기다 잡아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준 거니? A, B의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A, B의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B, C의 길이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2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거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A, B의 B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 요점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C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이 주어져 있는 상황을 내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배운 내분점과 외분점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얘는 A에서부터 결국 3만큼 떨어진 거고 B에서부터 결국 얼만큼 떨어진 거야? 2만큼 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는 A, B를 몇 대 몇으로 얘를 3대 2로 무슨 뭐 한 점? 외분한 점으로써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난 당연히 C의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도구는 그냥 단순하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도구 정도만 지금 배운 것뿐이에요. 이해돼? 이제 이런 다양한 해석들은 너희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주어져 있는 이런 현상들을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걸 해석해야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얘가 1대 2라고 해서 1대 2 외분점이나 1대 2 내분점이 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해 봤더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군요. 됐나요? 됐어? 넘어가요. 그다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A 대 B가 C 대 D예요. 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죠. 오케이? 여기는 얘는 다시 봐봐. 여기는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AC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다시 문제를 먼저 읽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어. 얘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래. 지금 내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의 선은 무슨 선? 각의 이등분선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거는 뭐겠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될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실제로 내가 이 길이를 열심히 구해보자. 또 이 길이를 열심히 구해보자. 그러면 AB 대 AC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요 길이를 보니까 이거 몇 차이 나요? 요 5 차이 나고 요거 12 차이 나니까 이거 13이 되겠네. 됐습니다. 코러스에서. 됐죠? 그다음에 여긴 얘는 4 차이 나고 3 차이 나니까 얘는 5가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13 대 5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여전히 13 대 5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13 대 5가 되는 거야. 그럼 D점의 좌표는 내가 BC를 뭐 한 거야? 13 대 5로 내분한 점이 D가 됩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13 플러스 5분의 13 곱하기 요 반대쪽 예 5. 5 곱하기 마이너스 4 콤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내분점이랑 외분점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 공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고 가계이등분 성질 같은 거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해석을 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지금 만약에 너희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얘는 공식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지금 해석하는데 버벅임이 생겨서 그런 거야. 오케이? 공식 암기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 버벅임이 없을 거거든. 그럼 당연히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식 암기 먼저 정확하게 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활용이라고 해서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는 거 좀 전에 공식으로 나중 설명을 했어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고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는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하고 이 중점과 얘를 2대 1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무게중심일 게 분명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결국 걔는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도 무게중심도 하나의 뭐로서 공식으로서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쭉쭉 넘어가고요. 여기서 무게중심의 활용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거 2번이랑 그러니까 요거 2번에 1번이랑 그다음에 요거 2번 있어. 요 두 개는 거기 책에다가 체크를 해 놓고 너희가 한번 읽어 보세요. 쭉 읽어 보세요. 그다음 거기 있는 걔가 이렇게 된다는 결론 자체를 너희가 이미 미리 알고 왔으면 좋겠어. 오케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2분 밖에 안 남았어. 그래 가지고 지금 넘어가는데 이거 사실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사실은.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일단. 그래서 이 개념 이렇게 1번 문제 딱 봤을 때 그냥 이런 거는 여기서 A 좌표가 1,3이고 BC의 중점의 좌표가 얘였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궁금합니다라는 이런 문제는 그냥 그려보세요. 항상. 지금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형 자체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 얘랑 얘의 중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6입니다라고 주어져 있었을 때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무게중심의 좌표인 G가 궁금했어. 그럼 당연히 얘가 2대 1 뭐가 되겠어? 내분점이니까 얘랑 얘를 2대 1로 내분한 점의 좌표로 보여주면 답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도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지? 뭘 가지고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다시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여기까지인가? 하나 더 있네. 여기까지 가보자. 자, 이거 2번 문제도 너희가 한번 꼭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요건 아까 선생님이 너희들 꼭 그 읽어봐라 했던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그거 가지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얘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이게 끝이니? 3번 말고 또 있니? 4번까지 있네. 이거. 그래요. 봅시다. 일단 3번 얘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뭐가 궁금하다. GM이란 요 길이가 현재 궁금하다라고 준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봐봐. 어떻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여기는 이 선의 정체가 뭘까요? 무게중심은 정의가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분홍색 선은 중선이었던 거거든. 그럼 중선이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중선 정리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지. 그러니까 중선이라는 걸 보게 된다면 당연히 중선 정리가 떠오르는 거고 가계 이등분선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 떠오르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리지 못하고 직각삼각형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중선이다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이게 4니까 난 이 길이를 x라고 생각을 한다면 11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은 9배의 4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입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 x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열심히 계산하면 요거 얻을 수 있겠죠, x값을. x값을 얻은 다음에 얘가 2대 1이라며.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이 x의 길이의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gm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됐어? 음 넘어갑니다. 마지막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얘들아, 평행사변형을 너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평행사변형은 성질이 되게 많잖아. 거기서 딱 하나만 기억해. 딱 하나만 기억해. 알겠죠? 너희가 앞으로 평행사변형을 봤을 때 딱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성질 중에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다시 뭐라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됐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네 개의 점이 있었을 때 얘와 얘의 중점이 얘와 얘의 중점입니다. 라는 걸 가지고 뭔가 활용이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는 요 문제도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만약에 0,6이었어. 얘가 6, 마이너스 2였어. 얘가 7,5였고 얘가 A, B였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랑 얘의 중점은 뭐예요? 지금 2분의 7, 2분의 11이잖아. 그죠? 그게 얘랑 얘의 중점이 돼야 되니까 2분의 7이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6이 돼야 되고 2분의 11이라고 하는 게 2분의 B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이걸 통해서 A랑 B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뭐 하고 있어? 이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점은 얘와 얘의 중점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네. 고생했습니다.